우리 저 이건희 교사한테 네네네. 두팀 더 하고서 네 팀을 하고서 우리 점심 먹어야 되잖아. 네네네. 두 팀 더 하고 하자. 밥을 아니면 시켜 먹을까요? 뭐 그래도 뭐. 시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방 만들었거든요, 교수님. 애들한테 오라고 해주세요. 나한테 보냈어? 네네네. 방금 보냈어요. 이거 보냈다고? 네네네. 지금 47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몇 개였지? 저희 반 한 조 해가지고 지금 2조. 일단 두조 더 해야 돼. 네네. 최소. 그리고 밥을 먹어야 돼. 맞네. 그럼 2조네. 일반 2조 할 차례네. 네네네. 일반 2조. 자, 들려요? 고경빈. 이준희, 네, 배하진, 기록 좀 기록하면 돼. 지금. 네. 배하진, 박지혜. 서승은, 안 들어와 이 자식들. 이거밖에 안 들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네. 다 들어왔나요?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저희 반은 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해주는데 다음 주 16일까지 이제 저희가 마감을 하고요. PT 마감하고 4월 30일에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모형하고 판넬까지 준비하는 걸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들은 것 같아요. 자, 2조, 이준희. 네, 왜 대답이 이렇게 늦어? 배하진. 네. 이렇게 없어. 안 간다. 박지혜. 네. 차승은이 아직도 못 고쳤어. 마이크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발표 못하네. 그럼 민재, 예나연, 네. 고경빈, 강경주. 네. 왜 대답을 생각하고 해? 최석현, 예, 이찬종, 네, 윤민호, 예, 정인혁. 대답이 없어. 자, 2조 발표 시작하세요. 시간은 15분 내외다. 한 사람당 3분, 3, 4분 정도 쓰고 시작해.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크게 띄워. 크게.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하우스 인 걸든 정원 속의 집이라는 컨셉으로 발표를 하게 된 2조입니다. 네, 먼저 목차는 시나리오 컨셉을 시작으로 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버블 다이어그램, 그리고 평면, 입력 계획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먼저 시나리오입니다. 저희는 4명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가족 구성원으로는 꽃꽂이 수업을 하는 플로리스트인 엄마, 그리고 꽃꽂이가 취미인 파일럿인 아빠, 피아노 신동인 아들과 경영학과 대학생인 딸, 이렇게 4명의 가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꽃과 같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정원으로 둘러싸여진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의 컨셉은 걸든이라고 해서 알파벳으로 따서 모여서 둘러싸인, 그리고 휴식, 즐거움, 수업, 자연, 이렇게 총 6가지의 요소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부부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웃음꽃 피울 수 있는 공간, 마지막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이들을 고려해서 정원, 가족실, 식당과 거실, 중정을 두어서 평면도에 이를 넣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입니다. 먼저 소통이 가능한 공용 공간의 확보, 그리고 수업실, 꽃꽂이 수업실로부터 떨어져서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공간, 그리고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밝고 생기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지 선정 및 조사입니다. 저희는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 공원이나 조경으로 둘러싸인 대지, 그리고 막내 아들을 고려하여 가까운 거리 학교가 있는 대지,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고려하여 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지, 이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으로 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연 환경적 분석의 지형입니다. 저희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1번은 직사각형의 형태, 그리고 2번은 마른 몰골의 형태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세입니다. 강서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경사 5도 이하인 완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경사가 있거나 산지인 경우에는 이제 산의 형태나 등고선의 이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평지라서 등고선이나 산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가 평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입니다. 이제 왼쪽과 같이 이제 매스의 배치를 이렇게 두었고 남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진처럼 남향의 조망으로는 위와 같이 공원 뷰와 을숙도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연 환경적 분석에서 두 출입구를 기준으로 저희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남서 방향으로는 주차장 전망, 그리고 남동 방향으로는 공원과 을숙도대로 전망, 북동 방향으로는 주택지 전망, 마지막으로 북서 방향으로는 사거리 도로 전망입니다. 이렇게 경관 분석을 하였을 때 남동쪽으로는 공원의 전망이 보여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북동쪽과 남서쪽은 주택단지와 주차장의 전망으로 나쁜 전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사거리 도로의 전망으로 나쁘지 않은 전망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인문사회적 환경 분석의 인구 분석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에서 인구수가 16개 중에서 12위로 낮은 편이지만, 아래의 표처럼 인구 증감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 가능성이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대가 38.7세로 부산광역시의 평균에 비해서는 6세가량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젊은 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석으로는 보행자 기준으로
인도가 상대적으로 좁지만 횡단보도가 굉장히 잘 설치가 돼 있어서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는 대지의 남서쪽이 10m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차량 접근에 용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는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버스를 타고 16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분석으로는 초등학교, 공원, 이마트,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과 관련된 공항 차량 15분, 그리고 문화시설, 은행 차량으로 해서 편의시설들과 매우 인접한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규 분석입니다. 저희 대지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8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맞게 건폐율은 26%, 그리고 용적률은 43.4%입니다. 다음은 소음 분석입니다. 저희 소음의 원인인 10m 도로가 이렇게 3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카페의 부소음이 있습니다. 주 소음인 사거리의 10m 도로와는 이제 건물의 거리를 이격하여 배치를 하고 주 소음을 포함한 나머지 부소음도 마찬가지로 4면을 모두 조경의 나무들로 소음을 방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장재를 소음 방지에 뛰어난 목목보드를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방지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와트 분석입니다. 첫 번째 강점은 이제 향을 최적화로 받을 수 있는 남동향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산책로 및 상가와 산책로로 밝고 사람들이 있어서 치안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강과 녹지를 맞이하고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거주지 강 바다 조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요 시설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경남 부산 중간 위치에 있어서 양쪽의 수요를 흡수하여 인구 순환에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약점입니다. 저희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약점이 있고 또 명지가 외곽 지역이라서 농촌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차도와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차량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회적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에도 향과 조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책로와 공원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경사가 없는 부산의 유일한 평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인프라 시설의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 녹산선 지하철 착공 예측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평균 연령대가 제일 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협적 요소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변 산책로와 차도로 인해서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펜스와 조경으로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좁은 인도의 골목길로 잦은 접촉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를 크게 내어서 방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약 지방 기사에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개발 지역으로 인한 기대감 하락으로 인구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저희는 가족과 차량 주 진입로를 두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주 진입로를 이렇게 위치를 시켰고 부진입로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또 수강생들이 외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치 계획으로는 크게 주택 매스, 수업실, 주차 공간, 조경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먼저 주택 매스는 대지의 가장 좋은 조건이며 소음이 적고 채광이 좋은 대지의 남쪽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 공간은 보행자들의 안전과 차량 이동의 편리성을 계획해서 배치하였으며 하차 후에 주택으로 진입하기 탁월한 곳으로 계획했습니다. 수업실은 가족들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외부의 상호 이동이 편리한 배치 계획을 했습니다.
조경 공간으로는 대지 주변으로부터 소음 방지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 대지를 둘러싼 형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선 계획입니다. 크게 가족, 차량, 수강생의 동선으로 나누어 설정을 했습니다. 가족 동선은 입구에서부터 현관까지 일자로 편하게 출입할 수 있게끔 했고, 차량 동선은 주 진입구에서 주차 공간, 그리고 수강생 동선으로는 북쪽 주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각자 4개의 주택, 40평에서 60평, 면적으로는 150에서 200 정도의 면적으로 저희는 그 사례를 조사했고, 거기에 대한 평균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은 저희가 모듈을 배치하면서 수정된 값입니다. 저희가 평균을 구한 것과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변화된 값을 보면 비슷한 값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커진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 속의 집이다 보니까 현관인 첫 인상을 주는데 큰 현관은 조금 더 크게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실이나 주방, 식당 같은 경우도 실을 더 크게 했고,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아들이 늦둥이라서 조금 더 작게 실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버블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공적 공간, 사적 공간, 복도, 중정, 입구를 두어서 오른쪽에는 공적 공간이 모여들게 했고 왼쪽으로는 사적 공간으로 치우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의 다이어그램입니다. 2층의 다이어그램은 가족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과 딸이 사생활 보호로 떨어뜨려 놓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모듈 4명이서 하나로 모이기 전에 각자 이제 평면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종 평면 구상을 했고, 먼저 1층입니다. 먼저 마우스가 1번, 움직이면서 설명해봐. 마우스 움직이면서. 네. 먼저 1번 이제 현관으로 들어와서 4번 복도를 통해서 2번 화장실과 그리고 3번 계단을 이용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9번 이제 안방에서 10번, 11번 드레스룸과 화장실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5번 주방에서 6번 다용도실로 갈 수 있으며 7번 식사실과 8번 거실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남향으로 배치해서 채광을 위해 안방과 거실의 미닫이 창을 사용하였으며 중정과 식사실 또한 채광을 받고 바로 정원을 볼 수 있게끔 미닫이 창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는 안방을 제외한 모든 실은 공적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최종 2층 평면은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은 정면에 이렇게 딸 방이 있고 채광을 위해서 창을 이렇게 크게 내주었습니다. 화장실은 샤워까지 할 수 있게끔 크게 만들었고, 이렇게 피아노 방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이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들 방은 옆이 베란다라서 프라이버시 노출이 심할 것 같아 이제 그쪽 방향으로는 창을 두지 않았고 방 우측에다가 이렇게 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방 모두 3 모듈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따로 내주었고, 그리고 이제 사다리로 이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침대를 위로 올리고 다락 밑공간을 책상으로 공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반.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가족실은 넓게 주어서 친구들이 놀러와 게임기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야기를 나누게끔 이렇게 탁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햇빛도 막을 수 있고 공원과 강이 보이는 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실의 평면입니다. 가로 5m, 세로 3m로 최대한 넓게 가져가려 했고, 세면이 창이 있어서 꽃꽂이 수업을 하는 중에도 밖의 정원과 자연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면의 유리는 폴딩 도어식으로 구성해서 색다르게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왼쪽은 다용도실이며 공간 활용을 위해서 미닫이
문을 사용했고 외부로 나가서 갈 수 있는 화장실은 수강생들의 간단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자 했던 정면도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최종 인면입니다. 인면은 삼각형의 구조를 가져가면서 특이함을 살려줬고 다락방과 다용실 층고에는 이렇게 창문도 원형 창을 또 넣어주어서 특색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아니라 안방에는 층고를 살짝 높여서 넓은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실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딩 도어식으로 구성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평면은 이렇게 저희가 박스로 만들어 보았고, 이제 모형이 특색 있게 박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조금 미흡하게 구성되어서 월요일까지 꼭 보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얘기한 다음에 우리 이시원 교수님 얘기를 할 텐데 앞에 그 저기 분석 부분에서 조금만 좀 이렇게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앞으로 뛰어봐요. 분석, 대지 분석 쭉 앞으로 가서. 대지 분석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자, 거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넘겨봐. 다음 대지 선정 이유 말고 대지 분석. 자, 여기서 자연환경적 분석 그래야 지형, 지색 다 했는데 인문사회적 분석으로 내려가 봐요. 인문사회적 분석. 자, 인문사회적 분석에서 보면 거기 소음 분석이 있더라고. 소음 분석. 인문사회적 분석에 소음은 들어가면 안 되지. 인문사회적 분석이라는 거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하면서 대상 부지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지금 하는 게 도시 차원의 게 많아요. 도시 차원의 분석을 한 다음에 도시 차원의 분석은 건물의 배치라든가 아니면 평면대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문사회적 분석의 대부분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건물의 형태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다른 팀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옆에 동네 향교가 있다. 그럼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 건물의 외관이라든가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인문사회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이런 거겠죠. 상업지역이고 신도시로 개발지역이다 이런 거. 이게 내 건물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되고 이 소음 분석은 이거는 자연환경 분석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환경 분석에 향이라든가 조망, 그 다음에 대지의 형태, 여기 지금 대지 형태가 거의 정사각형이죠. 그 대지의 형태, 그 대지의 경사, 여기 평지고, 그 다음에 뭐 향이 어떻고 조망 어떻고 이러면서 인문사회적 분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 분석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스와트 분석에 보면 스와트 분석 잠깐 열어봐봐. 스와트 분석에서 여기도 대지와 직접 관계된 거. 여기 뭐 향의 처지가 남동향이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 경남과 부산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거는 스와트 분석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스와트 분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지와 직접 연관되는 걸 하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전체 팀이다. 그런데 모듈 사용을 꼭 잊지 말라 그랬죠. 3짜리 10개, 3,4짜리 5개, 3,5짜리 5개를 썼는데 그 모듈이 어떻게 평면에 녹아 들어갔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 평면도 한번 해봅시다. 평면도. 쭉 마지막으로 가서 평면도. 평면도에 보면 자 여러분 이 평면도에 보면은 이게 지금 모듈을 잘 이게 아마 3, 4짜리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갖다 색깔로 구별해 놨는데 이거 함께 한 번 더 이게 어떤 모듈을 사용했는지 제가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3짜리는 어디 들어가 있고 3,4짜리는 어디 들어가 3,5짜리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색깔 세 가지 색깔로 한번 구별해서 여러분 해주면 왜냐하면 이 설계를 여러분들 줄 때 최초에 줄 때까지 여러분이 잊어보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모듈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모듈을 사용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음번에는 색깔을 이렇게 공적 사적 공간을 칠한 거 말고 한 번 더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했어요. 저 우리 이 교수님 잠깐 얘기하시고 시간 넘어가네요. 네네네. 좀 좋았던 게 대지 분석을 꼼꼼히 해서 좋았고 좀 보면은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대지를 가상의 대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조금 받았다가 개인 과제 할 때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스와트 분석 같은 거는 저희 반은 오늘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건 이후에 수업에 조금 얘기를 해서 각자 그 개인 과제 때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을 분리한 것도 좀 계획이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수업실하고 주거하고도 외부 동선을 조금 연계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주거 옆에 그 카페라든지 인접 건물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나 향 조망에 대한 고려까지도 좀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한 것처럼 잠깐 나갔다가 우리 12시 25분, 네. 12시 25분에 다시 봅시다.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0,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네, 일단 저기